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계절, 시간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시는 요즘이시죠? 아침 저녁에 저번 반팔 입고 나왔더니 써능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추석이네요. 추석.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간의 흐름에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상승장 후반전 3차 급등 시작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우리가 이게 후반전, 전반전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6, 7월경에 이게 정확한 일자가 안 나오고 1년 전 이렇게만 나와서 아마 유추해 보니까 한 6, 7월경에 방송했던 게 상승장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주제로 했던 게 있어요. 저희 썸네일을 대표님하고 저하고 축구선수 막 드리블하는 이런 걸 했던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임대차 3법이 이제 8월부터 시행되면서 변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로 인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예, 얘기 좀 시작해 주시죠. 이제 상승장 전 후반으로 나누는 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에도 보면은 2004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의 상승장 전반전이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상승장 후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1, 2, 3년 그다음에 2005, 6, 7, 8년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는데 요번에도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2014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15, 16, 17, 18년 상반기까지가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8년 하반기에서 19년 상반기까지가 그러니까 입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좀 역전세도 일어나고 하면서 가격이 좀 정체돼 있던 기간이었고 또 이제 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입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당시 그 19년도에 12, 16 대책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9년 하반기에 한번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20년 작년도 하반기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작년 한 6월부터 급등세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710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가가 뛰면서 2020년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까지도 급등장이 지속됐어요. 그때가 이제 상승장 후반전 급등장 2차 급등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한 5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6월 이후에는 조금씩 가격은 오르고 있었지만 물론 이 가격 오르는 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가격 통계상 수치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재 주간 단위로 서울도 0.5%, 경기 인천은 지금 0.7에서 1%씩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대단한 급등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거의 굉장히 크게 줄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제 8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는 거래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이제 대출 중단 카드라든가 또 금리 인상 카드 이런 걸로 해서 일주일은 또 딜리버리 일주일 틀어막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한 게 이제 9월 이제
첫째 주 들면은 네. 거래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주말 네. 지난 주말에 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되고 그동안 뭐 안 팔리던 것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계약금을 배액 배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금리 인상 효과가 일주일뿐이 못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거래가 급증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여전히 지금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고 또 가격의 이중 구조가 현재 매도 가격의 이중 구조가 있거든요. 전세 낀 물건들하고 전세를 끼지 않은 물건의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아, 전세 낀 물건과 예. 그러니까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과 입주하지 못하는 물량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입주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가격이 아직은 싼 편이에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쪽으로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입주 못하는 것도 일단 잡아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전세 살더라도 일단 예. 일시적 1가구 1주택 형태라도 입주를 못하더라도 잡아놔야 되겠다. 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강남에서는 입주 못하는 물건은 갭이 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주인이 오히려 좀 매수자한테 네.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강북이라든가 수도권 전반으로 지금 확산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갭 투자하고 갭 투자를 이제 그 입주하는 물건을 갭 투자를 하게 돼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입주가 뭐 한 8개월 남았다 이러면은 일단 갭을 끼고 사고 8개월 후에 입주하되 예, 예. 일단 잔금을 먼저 하고 잔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이 돈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갭이 한 5억이다. 예. 전세 매매 격차가. 근데 5억을 한꺼번에 다 잔금 때문에 못 한다면은 일단 3억 먼저 주고 잔금을 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실제 입주할 때 8개월 후에 그 돈을 대여해 줬던 돈을 돌려받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 전세금을 돌려주니까 그 돈에서 이제 반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상승장 후반전 3차 급등 시작. 우리 곽 대표님 뭐 썩 싫어하시진 않겠지만 이 급등 시작이란 말은 엔딩은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보통 지금까지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보통 뭐 한 달 정도는 상승장이 지속됐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예, 예. 지난 주말의 시작이라면은 추석 지나서 한 10월 초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나 하고 보이는데, 근데 이 엔딩은 결국 뭐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정부에서 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은 엔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냐, 이제 과거처럼 막 이렇게 뭐 공급 물량 늘려준다거나 또는 뭐 거래를 규제한다거나 또는 세금을 더 높인다든가 이게 이제는 약발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정상 궤도를 네. 이탈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의외로 대책이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 기조의 방향성의 변화니까 극단의 용기나 그런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근데 저는 이번에 대책은 개인 생각으로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쪽으로 오히려 중과세를 푸는 방향으로 와. 나올 거라고 저는 내기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소주 한 잔 사기 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곽 대표님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는 쪽이고 예. 저는 기조의 변화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안 된다는 쪽이고 네, 시청자님들이 심판입니다. 시점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뭐 그게 10월 초가 될지 뭐 10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아마 나오면 나오겠죠. 이제 본 게임이 가장 큰 걸 앞두고 이제 요약책을 한 번에 나오겠죠.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이거는 타겟은 대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네. 대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나올 대책이 과연 대선용 대책일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 수도 있겠는데. 좋습니다. 뭐 소주 한 잔 같이 한 잔 하시면 되죠. 뭐. 예. 그러면 이게 일종의 타겟팅 시점을 잡아주신 거는 이제 급등은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그 한시적 기간은 추석 지나고 10월 초쯤까지는 이 거래량이나 상승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마 지금쯤 계약하시는 분들은 한 추석 전후해서는 해약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래도 100 받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곽 대표님은 저번 주 영상 끝나고 요 밑에 커피 한 잔 먹는데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급등 시작된다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폭락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뭐, 저희 영상이 이제 쭉 몇백 개가 있으면 그 방향성이나 기조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같은 방향성이나 또는 뭐 어떤 전문성을 부여한다 또는 시점을 부여한다 예측을 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히 플렉시블한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바뀌었어 라고 인정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희도 제목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곽 대표님 이게 이거 따왔는데 곡소리 나는 시장이 온다. 실거주도 지금 당장 팔아라. 폭등 끝나면 곡소리 난다. 피바다가 될 시장에 대비하라고. 뭐 이런 거. 감독님, 우리도 이렇게 썸네일 좀 이렇게 좀 자극적에 다는 거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집을 사고 못 산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이혼을 하니 뭐 집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주제로 갖고 곡소리 난다 피바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곽 대표님하고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는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가진 가용 자금 내에서 수도권의 범위 또는 역세권의 범위가 전부 물리적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환승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데라도 옮기라는 얘기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 하면서부터 곽 대표님이 역세권의 확장성, 수도권의 확장성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 구입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리 가계약금을 걸고 먼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가계약금을 걸면 거의 밤잠을 못 자요. 근데 무슨 뭐 곡소리 피바다 이 얘기 나오면은 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다주택자의 고민은 기껏 해봤자 이게 전세가 안 나간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럼요.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는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가 그럼요.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 지금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고는 보는데 예, 예. 뭐 각자 판단하셔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1주택인 분들이 갈아타실 때 네. 좀 주의하실 부분이 일단 보통 먼저 팔죠. 예. 그 다음에 팔고 나면은 이제 큰일 하나 치른 거예요. 그래서 좀 숨이라도 돌리고 집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타인계획 발생해 이러면은 못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전에 이런 가계약 문화가 별로 없을 때는 예. 그러니까 뭐 남편이 파는 데 가고 뭐 부인은 사는 데 가고 해서 그쵸. 같이 도장 꽝 찍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먼저 가계약금을 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지금 그 팔고 사실 분들은 반드시 살 곳을 먼저 탐색을 해서 네. 살 물건을 정해 놓고 가계약금 쏠 준비를 해 놓고
이제 팔 물건 가계약금을 먼저 받아요. 네. 그럼 바로 살 물건의 가계약금을 써야 됩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뭐 1시간 또 뭐 30분 차이로 근데 못 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겠네요. 진짜 가슴 졸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한쪽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나 배액사나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면 팔고 못 들어갈 수 있고 네. 그죠? 못 사고 팔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되는 오픈 예. 현실입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거래하는 거. 자, 시청자 여러분님, 가끔 저희 거 이렇게 쭉 영상 많으니까 지난 거 한 1년, 2년 이렇게 보세요. 그때랑 기조의 그 확장성, 기조의 방향성, 기조라는 자체가 방향성이니까 그 기조, 방향성을 좀 쭉 보시면 아마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유, 이때만 샀어도 얼마 올랐을 텐데. 그런 겁니다. 뭐 본인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복이고 결단이고 용기이죠. 저희 집사람 잘 아시나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여보 그때 뭘 못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보 그때는 우리가 그걸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못한 거고 그걸 한 사람들은 어디가 많이 올랐다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단히 그 과실을 따먹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왜냐면 나는 전문가지만 그 용기가 없어 못 산 걸 그분들은 용기가 있어서 산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상승장 후반전 3차 급등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의 그림을 잘 그려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